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인트 존스 캔서 인스티튜트 암연구소에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연구 부장을 맡고 있는 유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미국 내 종양학 연구를 위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테크놀로지의 현 주소라는 거창한 주제로 약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이나 세미나 경험이 없지 않은 편인데 한국어로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이제 특정 단어들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가 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오역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영문으로 밑에 설명을 달아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도 미리 양해를 구하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센터를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세인트 존스 캔서 인스티튜트는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위치해 있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헬스케어 시스템 중에 하나인 프로비던스 헬스케어 소속입니다. 프로비던스는 총 52개의 병원 그리고 1000개가 넘는 클리닉이 속해 있는데요. 저희는 세인트 존스 캔서 인스티튜트, 저희는 SJCI라고 부르는데 SJCI는 캘리포니아 전체를 담당하는 암 전문 연구소입니다. 유일한 연구소입니다. 가장 큰 바이오 리파지토리를 가지고 있기로도 유명하고요. 밑에는 저희 SJCI 안에 작은 저희 염기서열 분석 랩 웹사이트를 스크린 캡처를 해와 봤습니다. 저희 염기서열 분석은 NGS 연구는 주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협업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디렉터이신 Dr. 데이브 훈의 지도 아래서 하버드 의대, MGH, 코넬 대학교, 펜실베니아 주립대 같은 아이비리그 석학들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버드 의대 흑색종 부서 디렉터이시고 또 치프이신 Dr. 피셔와 함께 약 4개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펜실베니아 주립대 OBGYN 디파트먼트하고 4개의 다른 프로젝트 등등 여러 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Dr. 후는 SJCI의 프로페서자 디렉터이시고요. CTC 그리고 Circulating cfDNA, microRNA biomarker 연구의 선구자이십니다. Dr. 에런 쇼너버가 같은 노벨 수상자들 외에 세계적인 석학들과 활발하게 연구를 하시고 지금까지 400개가 넘는 peer review publication과 함께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과학자이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희 랩은 캘리포니아 내 프로비던스 시스템 연구뿐만 아니고 항상 좀 국제적인 협업 연구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협업을 바탕으로 퍼블리시된 2022년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표된 2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 중에 일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2022년에는 아직도 코로나 시국이라서 전체적으로 암 연구가 살짝 진부했던 편인 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논문을 발표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게 전부 아니고 아직 리비전 단계에 있거나 서브밋된 논문들도 있고 이외에 뭐 잘 아시는 아스코나 시티 같은 학회에 발표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랩을 그냥 자랑하고자 그냥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는 건 아니고요. 오늘 세미나 토픽이 미국의 현 주소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인 만큼 정말 빠르게 발전하는 NGS 커뮤니티 테크놀로지 중에 제가 소개해드릴 NGS 에세이들이 실제 현재 수많은 석학들이 연구에 쓰고 있고 또 미국 전 지역 또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리서처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연구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림으로써 좀 당위성에 무게를 싣고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먼저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이 기사는 2007년, 2008년에 나온 Breakthrough, 혁신적인 뉴스입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이 분은, 사진에 보이는 이 분은 Dr. 제임스 왓슨이신데요. 제임스 왓슨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DNA의 더블 헬릭스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하셔가지고 노벨상을 받으신 분으로 유명하죠. 2007년, 2008년에 이 뉴스가 왜 났냐면 고작 4개월 안에 몇 명의 과학자들의 손으로 1.5 million 달러, 15억도 안 되는 돈으로 DNA 아버지 제임스 왓슨의 60억 개의 염기서열을 분석했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게 왜 혁신적이었나? 좀 더 밑에 쪽의 뉴스를 보시면 이전 세대의 기계들로 성공시킨 제이 크레이그 벤터 박사도 엄청 유명하시죠. 박사의 염기서열 분석은 약 1,000억 원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임스 왓슨 박사의 DNA를 15억도 안 되는 돈으로 염기서를 분석할 수 있었던 건 정말 혁신적인 뉴스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 사진은 저희 보스 닥터 데이브 훈께서 닥터 제임스 왓슨과 함께 컨퍼런스에서 만나서 사진 찍으신 겁니다. 20년 전에, 불과 20년 전에 약 1,000억 원이었던 한 사람의 게놈 분석이, 지놈 분석이 NGS 시장의 빠른 기술 발전과 함께 현재는 약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가능해졌습니다. 시퀀싱 분석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에세이들도 많이, 분석 방법들도 많이 발전하면서 NGS 시장 크기가 작년 2022년도에 8 billion 달러로 추정이 되었는데요. 현재 연평균 상승률을 따라가면 2032년까지는 NGS 시장이 약 47 billion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NGS 마켓 그 시장 사이즈에 적지 않은 부분이 암과 같은 질병의 연구 그리고 진단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란 무엇일까요? NGS라고 부르는데요. 유전체를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나눈 뒤에 각각의 염기서열을 조합해서 유전체를 해독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특징으로 대규모 병렬형 염기서열 분석법, Massive Parallel Sequencing이라고 특징 지어질 수 있는데요. 테크닉 자체가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실상에 아주 많이 쓰이는 유전자 분석법입니다. 들으시는 분들께서 더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을 분석 같은 거는 뭐 친자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클리닉에서 질병에 관련된 유전자를 모니터하는 데 쓰이는 부분이라든지 최근에는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홈페이 화산재에 묻히신 분들 중에 한 쌍의 남녀께서 화산재에서 도망을 가시다가 이렇게 화석으로 발견되신 게 아니라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화산재가 오는 걸 몰랐나 해서 이제 염기서열 분석을 이분들을 해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 두 분께서 결핵에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아마 굉장히 거동이 힘드시고 곧 돌아가실 생각을 이미 하고 계셨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 말은 어려울 수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친숙한 분석법이고요. 오늘 세미나 토픽에 맞춰서 그렇다면 종양학 연구에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암은 한 가지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정말 복합적인 질병입니다. NGS는 유전체, 전사체, 그리고 단백체, 지놈, 트랜스크립톰, 그리고 프로티오믹을 이렇게 부분으로 스터디를 하는 게 아니라 아나시스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방법으로 종양학의 고차원적인 복합성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연구실 안 벽에 걸려 있는 사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방법만 제가 세어봤거든요. 한 56개의 다른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시간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종류의 NGS 실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지난 1년, 2년간 각광받았던 가장 핫했던 NGS 에세이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모든 것은 중심 원리에서 시작하는데요. 중심 원리란 생명체 세포에서 유전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 흐름의 방향을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DNA, 부모님에게서 받은 DNA가 transcription, 전사를 통해서 RNA로 바뀌고 RNA가 번역이 되면서 프로틴으로 단백질로 번역이 되는데요. DNA는 유전 정보의 보존이 목적이고요. RNA는 유전 정보의 일시적인 운반체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운반체를 이용해서 단백질, 유전 정보의 최종 산물, 세포 내에서 직접적인 활성을 가지는 효소가 프로틴인데요. 현재 NGS 기술로는 DNA, RNA, 프로틴 전부 다 연구가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사용되는 에세이는 RNA-seq, 즉 RNA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전사 직후에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DNA에서 막 카피가 된 RNA는 단백질 발현에 쓰이지 않는 부분, 인트론 리전이라고 불리는데요. 인트론 리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RNA 프로세싱을 통해서 알짜배기 정보만 다시 짜집기가 되어지는데요. 이 mature mRNA의 특징 중에 하나가 3' and 5' and 이 끝에 캡이 생기고 그리고 3' 이 3' 끝 쪽에 A 뉴클리오타이드가 쭉 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듯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유전자 발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폴리 A 테일을 이 A가 쭉 늘어진 이 부분을 폴리 A 테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공략하면 되겠구나 하고 만든 것이 solid support derivatives with polythymidine oligonucleotides라고 불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한국어라면 조금 쉬울까 해서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은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폴리티미딘 올리고뉴클레오티드로 유도된 고체 지지체. 그냥 물체는 자석에 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이고요. 이 물체에다가 타이민, 그 T를 쭉 늘어뜨려 놔서 폴리A가 있는 RNA만 추출해서 정화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RNA-seq, 버크 RNA-seq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알짜배기 RNA만 가지고 시퀀싱을 하면 이제 세포 조직 단위의 전체적인 유전자 발현을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방식의 문제 중에 하나는 RNA가 분해가 정말 쉽게 된다는 점인데요. 약간 사이드 스토리로 코로나 백신의 RNA 백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 RNA가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RNA로 만들어진 백신이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몸 안에 들어가면 이게 금방 분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여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에이테일이 쉽게 분해가 되면 그러면 이 방식은 당연히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세포 안에 있는 모든 RNA를 전부 다 분석을 해보자 라는 어프로치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의 문제는요. 세포 안에 RNA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mRNA, 지금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유전 정보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 RNA가 있고, transfer RNA라고 있고, 또 rRNA라고 부르는 라이보소멀 RNA가 있습니다. 리보솜 RNA가 있는데요. 이 리보솜 RNA는 세포 활동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을 구성하는 RNA입니다. 근데 이 RNA들이 세포 전체 RNA의 80~90%를 차지를 해요. 그렇다면 이 RNA를 세포 안에 있는 모든 RNA를 다 분석을 해보자 하면 조금 낭비같이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시 이번에는 네거티브 셀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라이보솜 RNA를 타겟을 하는 라이보솜 RNA를 타겟을 하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러면은 모든 RNA를 모아놓고 이 rRNA만 골라서 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량의 tRNA와 거기에 좀 분해되다가 만 mRNA나 이런 RNA들이 남아있는 RNA를 토대로 NGS를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example로는 이렇게 이거는 전립선 암의 환자분들과 그리고 정상적인 분들의 TERF1이라는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비교를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bulk RNA-seq, mRNA-seq, total RNA-seq으로는 이렇게 평균 유전자 발현 정도를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또 문제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셋을 보시면 이 데이터셋가 지금 보면 공룡도 보이고 뭐 점들도 보이고 circle도 보이고 보이시는데 이게 다 같아 보이지 않으시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데이터들은 모두 같은 같은 평균값과 같은 분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다른 데이터들인데 이 모든 데이터들이 다 같은 밸류를 갖고 있다니 정말 이상하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벌크 RNA-seq은 조직 단위의 평균적인 유전자 발현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실제 종양 안에 있는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세포 분포 패턴 같은 정확한 정보는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여기서 데이터셋에서 보이시듯이 평균적인 수치로는 사실이 아닌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죠. 저는 이 fruitful analogy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RNA-seq은 여기 전체적인 평균적인 유전자 수치를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과일 쟁반이 종양이라고 하면 bulk RNA-seq으로는 저희는 이 스무디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암이고 우리가 스무디를 보고 있다고 하면 블루베리 색깔 때문에 이 색깔은 바나나만 들어가 있는 스무디랑 비교를 해서 약간의 약간 보랏빛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저희는 이 바나나 스무디 컨트롤 노멀 정상적인 샘플과 이 암 샘플, 블루베리가 들어간 샘플을 보면서 암 환자에게서는 펄플 색깔이 들어간 무엇이 있겠구나, 색깔이 다르구나 라고 전체적인 오버all 다름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특히나 종양 튜머들은 헤테로지니어스, 즉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기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 챌린지를 오버컴 하고자 나온 것이 싱글셀 RNA-seq입니다. 싱글셀 RNA-seq은 세포를 하나하나 다 떼어내가지고 각 세포 하나하나에 있는 RNA를 다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테크닉입니다. 예를 들어서 싱글셀 RNA-seq이 좋은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파인애플이 단 한 조각만 있었다면 스무디에서는 저희가 파인애플이 한 조각 들어가서요 라고 말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싱글셀 RNA-seq를 통해서는 예를 들어서 rare cell population, 정말 흔하지 않은 세포들이 분포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몇 개의 과일들이 몇 가지 다른 종류의 과일들이 몇 개씩 있는지, 얼마나 다른 종류의 세포들이 얼마만큼의 익스프레션이 나오고 있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분석 방법입니다. 현재 NGS 시장에 가장 유명한 싱글셀 RNA-seq은 테넥스 회사가 우세하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흥미로운데요. 수천 수만 개의 비즈 구슬에 하나하나씩 모두 다른 바코드가 붙어 있어요. 이 비즈들은 이 테넥스 크로미엄 기계, 이 기계 크로미엄이라고 하는데 이 기계 안에 일정한 속도로 쏴지는데요. 이 쏴지는 이 줄기를 강줄기나 뭐 개울줄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줄기에 이렇게 따라가고 일정 속도로 쏴지는 이 바코드 비즈에 일정 속도로 세포가 하나하나씩 이 강줄기를 조인합니다. 그러면 이 강줄기에 바코드 비드와 싱글 셀들이 함께 흘러가게 되겠죠. 이 강줄기 끝에는 오일, 기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성질 때문에 나중에는 기름 바다 안에 떠다니는 이 물방울 하나하나 안에 droplet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 하나 그리고 바코드가 적힌 비트 하나가 고립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reverse transcriptase 통하고 라이브러리를 만들므로써 시퀀싱 분석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세포 하나하나의 RNA를 연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굉장히 obvious하지만 이 장점은 각 세포의 유전자 발현 연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버그 RNA-seq 그 전에 보여드렸던 오버all 그 평균적인 유전자 발현 연구와는 다르게 거기에서 발견되지 않은 다른 세포군이 발견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가장 대두되는 단점 중에 하나가 고비용, 아주 비싼 에세이고요. 왜냐하면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의 라이브러리, 하나의 샘플이라고 가정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빈번하지 않은 트랜스크립트 발견의 어려움. 만약에 트랜스크립트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면 셀 하나하나를 다 연구를 함으로써 그걸 알 수 있겠지만 빈번하지 않은 트랜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높은 세포 생존율, 최소 90% 이상의 세포들이 살아있고 저희는 행복하게 살아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많은 세포들의 투입이 필요합니다. 10만 개 정도의 세포들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실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요. 하지만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10X 플랫폼의 단점 중에 단점이 뭐냐면 이 높은 세포 생존율이 중요하고 많은 세포들이 투입이 필요한데 이 강줄기를 따라가는 강줄기에 넣어지는 투입되는 이 속도와 이 force 때문에 힘 때문에 세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강줄기를 따라가면서 세포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면 이 죽은 세포들은 결국 나중에 가서는 돈만 버리고 사용할 수 없는 라이브러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SJCI 시퀀싱 세미나에서는 10X가 아닌 10X 플랫폼도 있긴 있는데 하이브 싱글셀 RNA-seq를 최적화시켰고 작년에 그리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벌집이라는 뜻인데요. 이 콜렉터 부분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콜렉터 부분이라고 해요. 이 콜렉터 부분에 안에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벌집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하이브고요. 이 벌집 한 칸 한 칸은 한 세포가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입니다. 디소시에이트 된 이 세포들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진 세포들은 콜렉터 위에 이렇게 뿌려만 주면 중력 또는 아주 약한 센트리퓨게이션을 통해서 세포들이 이 밑에 있는 바코드 비드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스트레스가 거의 없죠. 그거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이게 하이브 메소드고 내가 드롭렛 메소드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10X가 드롭렛 메소드거든요. 이 하이브는 1,400개의 셀로 이만큼의 클러스터들이 디텍트 될 수가 있었는데 더 많은 인풋으로도 드롭렛 메소드로는 이 하이브 메소드와 같은 센시티비티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0X 플랫폼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셀 인풋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셀라인이나 큰 암 조직 같은 거를 떼내서 연구를 하기에는 괜찮지만 아주 작은 바이옵시 생체 조직 같은 걸로 싱글셀 RNA-seq을 하기에는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 플랫폼 그 단점을 없애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파일럿 스터디 중에 뭐가 있냐면 니들 바이옵시 주사 바늘 사이즈에 채취된 종양을 싱글셀 RNA-seq을 시도 중에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여기 이게 저희 preliminary 데이터입니다. 니들 바이옵시 티슈에서 이뤄낸 싱글셀 RNA-seq 결과고요. 지금까지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프로젝트가 이제 성공을 하면 저희가 아는 바로는 이 종양 타입의 니들 바이옵시로 싱글셀 RNA-seq을 처음으로 성공하는 케이스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한 장점 중에 하나는 세포가 콜렉터에 뿌려지고 나서 그 상태로 얼려서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협업 중이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계신 저희 콜라보레이터 분이 이 콜렉터에다가 세포를 올리시고 살아있는 해피한 세포들을 올리시고 이 세포들을 보내주시면 이 콜렉터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시퀀싱을 담당할 수 있어서 협업에 아주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싱글셀 RNA-seq로는 저희는 이제 이 앞에 나열된 과일들을 보고 있을 뿐이지요. 저희가 어떤 과일이 몇 개가 들어있고 이런 건 알 수 있지만 실제 종양에서 어떤 식으로 이 세포들이 배열이 되어 있는지 공간적으로 스페셜리 배열이 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싱글셀 RNA-seq로는요. 그런데 이 암 미세 환경, 이 종양뿐만 아니라 종양 그 주위 부분까지도 이 세포들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악성 종양 세포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산소 부족이라든지 하는 열악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암세포들은 비악성의 세포들 아니면 비세포 요소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튜머가 자기가 커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모집을 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이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 암 미세 환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간적인 RNA의 배열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난 1, 2년간 스페이셜 시퀀싱은 정말 NGS 커뮤니티에서 정말 붐을 이뤘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나노스트링 GeoMax 디지털 스페셜 프로파일러 테크놀로지를 쓰고 있는데요. 워크플로우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IF 엔타바리로 스테인을 하고요. 동시에 토럴 트랜스크립톰이나 아니면은 암과 관련된 트랜스크립톰을 타겟하는 프롭이 같이 스테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IF 스테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이제 이렇게 색칠된 컬러된 사진을 보시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regions of interest, 관심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심 영역을 선택을 하는 모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simple, geometric, 그러니까 뭐 circle나 뭐 네모, 동그라미 뭐 이런 모양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segmentation을 할 수가 있고 뭐 rehearsal을 할 수 있고 컨투어가 특히 종양학 연구에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모듈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 써져 있는 말은 immune environment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튜머가 있으면 여기에서 일정 거리로 멀어지면 이 거리마다 RNA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다르게 되는지를 연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어스가 없는 전체적인 그리드 해가지고 이 네모 하나하나에 RNA 유전자 발현을 연구하는 그리드 모듈이 있습니다. 모듈을 선택하고 나서는 이 같이 붙였던 RNA를 타겟하고 있는 프롭이 UV 라이트를 받으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떨어진 barcoded RNA 프로비 모아져서 NGS로 와서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시퀀스를 하고 이 퀀트, 이 수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테크닉을 통해서 영광스럽게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교 교수님이자 1960년대부터 시작된 암 면역과 미세 환경 연구의 아버지로 알려지신 Professor Dr. Isaac Witz 님과 협업을 통해서 이 테크닉을 이용한 흑색종 뇌전이 환자의 종양 조직안 미세 환경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약 한 달 전에 5월 말에 5월 26일인가 5월 말에 그 논문이 셀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위츠 박사님은 지금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센처즈께서 암 연구 선구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명을 뽑는 센처즈 상을 올해 받기로 이미 결정이 되신 정말 대단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 정말 대단한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시고요. 데이터를 살짝 발표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먼저 H&E 스테인을 통해서 원하는 에리아를 저희가 정합니다. 정하고 나서 그 나노스트링을 통해서 IF 엔티바디 면역 형광 스테인을 하고요. 이 면역 형광 스테인을 보고 나서 이 regions of interest 관심 영역을 표시를 합니다. 저희가 여기 이용한 거는 MART1 여기 초록색으로 MART1은 흑색종을 표시를 할 수 있는 엔타바리였고요. 마이크로RNA IBA1은 활성화가 된 마이크로글리아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엔타바리였습니다. 이제 이 regions of interest 안에를 보시면 이게 스테인이 이렇게 다 같이 있을 때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DNA를 먼저 마크를 하고요. MART1, 흑색종 세포만 스테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IBA, 마이크로글리아를 스테인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겹치면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여기에서 이 놀라운 기술이 뭐냐면 좀 더 넘어가면 세그멘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멜라노마, 흑색종만 에리아가 선택이 가능하고 활성화된 마이크로글리아 리전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선택된 리전에서의 RNA 유전자 발현을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전에 어떤 NGS 방식으로도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았던 접근 방식이죠. 그리고 이거는 퍼블리케이션 안에 나와 있는 피규어를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이 흑색종 안에 있는 RNA를 연구를 하고 또 마이크로글리아 안에 있는 RNA를 연구를 해서 그 안에서 JAK1, STAT3, SOX3 이 진들의 다른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미세 환경을 연구를 한 논문이었습니다. Alternative RNA splicing 이거는 아까 Central Dogma로 돌아가가지고 그 DNA에서 RNA가 막 카피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뿌리고 정말 필요한 단백질 발현에 필요한 부분만 짜집기 하는 그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레고 블락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레고 블락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엔 중간에 초록색이 빠졌고 이쪽으로 가면은 노란색이 빠졌고 그래서 그 결과는 이 RNA 다음 애가 단백질 발현이기 때문에 이 동형 단백질이라고 하는 같지만 다른 단백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단백질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 alternative splicing는 정말 중요한데요, 생물학적으로요. 하지만 종양 안에서는 이게 조절이 잘 되지 않던지 변이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암에 걸리지 않으셨다면 나오지 않았을 동형 단백질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 동형 단백질로 인해서 기능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Alternative RNA Targeting Sequencing으로는 저희가 MGH
Mass General Hospital에서 soluble CD74라는 유전자를 연구를 했는데요. 이 soluble CD74가 튜머 크기를 관장하고 흑색종 환자의 생존에 관여를 하는 그 CD74의 유전자 자체와 그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alternative RNA sequencing을 했습니다. 그래서 Cell Death and Disease 논문이 2022년에 나왔고요. 이제 NGS DNA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리니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클리니컬 NGS를 잘 아시는 분들은 DNA 시퀀싱은 좀 더 친숙하실 텐데요. 타겟 시퀀싱, 전장 엑솜 시퀀싱, 그리고 전장 유전체 시퀀싱이 가장 탑 3 가장 많이 쓰이는 NGS, DNA NGS 분석 방법입니다. 먼저 타겟 시퀀싱은 우리가 이미 어떤 유전자가 어떤 질병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타겟을 해서 분석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미 알려진 유전자가 있으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미 저희가 무엇을 왜 타겟을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 아주 용이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암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다 타겟 시퀀싱에 속하고요. 전장 엑솜 시퀀싱은 유전자의 엑손 부위만 시퀀싱을 하는 건데요. DNA 부분 중에서요.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셀렉트된 부분이 엑손 리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이 전체 유전체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85%의 질병 관련 유전자들이 이 엑손 리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밀집된 유전 정보를 해석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분석 방식이 될 수 있겠죠. 뭐 타겟이 가능하지 않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전장 엑솜 시퀀싱으로 질병과 관련 있는 변이라든지를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장 유전체 분석은 그냥 DNA를 전부 다 분석을 하는 건데요. 전장 엑솜 시퀀싱으로 감지를 하기 어려운 병원성 유전 변이를 감지가 가능합니다. 뭐 발병 변이가 타겟 시퀀싱이나 전장 엑솜 시퀀싱으로 감지되지 않았을 때 추천이 되는 에세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전 유전자 범위가 다 커버가 되는 분석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전 유전자를 전부를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약 300만 개의 변이가 감지가 가능해요. 이 300만 개의 변이를 하나하나씩 다 발병 분석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유전자를 다 커버를 해서 시퀀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스트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다른 뭐 전장 엑솜 시퀀싱이나 타겟 시퀀싱에 비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세 개의 DNA 시퀀싱 데이터 분석들은 배경 잡음,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항상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만큼 커버해야 되는 부위가 넓고 데이터가 방대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듀플렉스식이라는 분석 방식을 새로 도입을 해가지고 한 제약회사와 지금 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게 듀플렉스 시퀀싱의 프로세스인데요. 이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설명을 하면 DNA의 이중 가닥을 따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따로 분석을 해서 변이가 되는 부분을 대응 가닥에서 컨펌을 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가닥 하나에 여기에 변이가 일어났다고 하면 실제 변이라면 그 반대, 대응 가닥에도 그 뮤테이션의
그 뮤테이션에 상응하는 가닥 표현이 되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 옆에 이 부분은 한 가닥에서만 변이가 일어났고 그 상응 가닥에서는 그 변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PCR 뭐 artifact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서 오는 바이아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응 가닥 both strands에서 이거를 컨펌하는 이 기술이 정말 accuracy를 높여줍니다. 기존의 어떤 DNA 시퀀싱 기술보다 약 10,000배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여주는 분석 기술이고요. 여기 이걸 보시면은 그냥 스탠다드 일루미나 시퀀싱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많이 보였던 그러니까 노이즈라고 모르겠죠. 그런데 듀플렉스 시퀀싱으로 같은 샘플을 분석을 해보면 실제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패널 포지션은 단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은 이 모든 다른 것들이 다 저희에게는 정보를 줄 수 있을 만한 유용한 시그널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후생 유전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후성 유전학, 에피 유전학.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 RNA 시퀀싱 분석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피 유전학이 무엇이냐?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바뀌지 않고도 구조의 변화를 일으켜서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유전이 가능한 형질이나 표현형에 대해 설명될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이크로 RNA를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 RNA들은 약 23개 염기로 구성된 작은 RNA 분자들이에요. 이게 떠다니거든요. 이 떠다니는 마이크로 RNA가 RNA에 붙어서 이 RNA의 안정성과 그 단백질로 번역이 되는 그 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이 부분이 암 환자의 경우에 레귤레이션이 잘못되어요. 그러면 이 마이크로 RNA 자체가 종양 유전자로 쓰이거나 아니면 종양 억제 유전자로 쓰일 수도 있고 또 암의 진단, 예후, 프로그노시스 아니면 치료 표적 바이오마커로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HTG 플랫폼으로 마이크로 RNA 시퀀싱을 주로 하는데요. 이 플랫폼은 샘플 프랩을 할 때 뭐 플라즈마, 유린 아니면 FFP 이 샘플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extraction, 그 뉴클릭 애시드 핵산을 추출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 프로세스가 시퀀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프로세스 자체에서 오는 바이어스를 굉장히 많이 없앨 수 있는데요. 이 테크닉으로 저희 센터 세인트 존스 캔서 인스티튜트의 비뇨기과의 닥터 티모티 윌슨 닥터 윌슨과 함께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닥터 윌슨은 전 세계 전립선암 로봇 수술 탑 6위에 드시는 설전이시고요. 초기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초기 전립선암 환자분들의 소변 샘플이 암 진단에 효과가 있을 수 있나 그 유틸리티를 살펴본 논문입니다. 전립선암 환자들의 혈장, 플라즈마, 조직 검사, 그리고 소변 안에 마이크로 RNA를 검사를 해서 공통적으로 암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을 살펴봤는데 42개의 마이크로 RNA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클리니컬리 굉장히 밸류블한 게 뭐냐면 이 다른 환자들이 이렇게 암 검사를 하거나 하실 때 조직을 떼어낸다든지 아니면은 피를 뺀다든지 피를 빼려고 해도 주사 바늘을 무서워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변으로 이 디텍션이 가능하면 너무 널리 잘 쓰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어프로치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테크놀로지의 현 주소는 뭘까요? NGS의 진화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2022년에 3월에 Telomere to Telomere T2T 컨소리움에서 가장 처음에 완전한
갭이 없는 사람의 유전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Next 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방식은 유전체를 전부 다 자른 후에 그 자른 부분들을 Massive Parallel Sequencing으로 병렬형으로 한꺼번에 많이 시퀀싱을 하는 그게 장점이 있었는데요. 얘네들이 잘려나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갭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디지즈 진이든지 있으면은 여기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2022년 3월, 작년 3월에 T2T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 게노믹이 발표가 되었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표준 인간 유전체, 표준 염기서열, 사람의 염기서열이라고 알려진 그 염기서열을 대체를 했습니다. 이게 2002 전에 있었던 그 표준 인간 유전체, 표준 염기서열은 2000년도에서 2013년까지 계속 업데이트 되었고, 처음에 휴먼 게놈 프로젝트에서 처음 이렇게 레퍼런스로 가져오게 된 거고요. 자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의 유전자를 읽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8%의 이런 갭이 있었던 분실된 게놈을, 유전자를 읽어냈고, 그게 2099개의 새로운 유전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long read sequencing은 그래서 Method of the Year 2022년에 가장 관심이 가는 방식으로도 발표가 됐고요. 이 방식으로 후생 유전학의 DNA 또는 RNA 메틸화 분석, 뭐 히스톤 수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에피제네틱스 이런 스터디들, 그리고 RNA의 내추럴 분석 등등 가능성이 아주 무한한 시퀀싱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대두되는 문제인 NGS 데이터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분석은 저의 특정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NGS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안 좋은 점이라고 불려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시퀀싱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그리고 뭐 비싸다는 점, 이 두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빠른 에볼루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컴플렉스 데이터가 한 번 시퀀싱 분석이 이루어질 때마다 방대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항상 문제로 대두되어집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유전자 발현량 데이터로부터 컴퓨터 전산학적 계산 방법을 통해서 셀 클러스터 세포 조성을 확인하는 이렇게 시퀀싱 후에 데이터 아나리시스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이버솔 X라는 방법은 저희가 쓰는 방법인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닥터 뉴먼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리서처인데 RNA-seq밖에 할 수가 없고 하지만 셀 클러스터링을 하고 싶으면 논문에 발표된 싱글셀 RNA-seq 데이터들은 전부 다 공개적으로 누구나 액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제 연구에 맞는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그 매트릭스에 맞춰서 저는 싱글셀 RNA-seq을 하지 않고도 저의 RNA, 그냥 버크 RNA-seq을 가지고도 이 싱글셀 RNA-seq의 데이터에 비해 저의 클러스터를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굉장히 이제 유저 친화적인 NGS 분석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바이오트렌이라는 컴퍼니가 나온 지 한 3, 4년 정도 되었는데 이 마지막 1년 동안에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공개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싱글셀 RNA 데이터 아니면 스페이셜 데이터 공간적인 데이터들, RNA-seq 데이터들을 전부 다 자기들의 플랫폼에 모으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유저들이 쉽게 클릭해서 아날리시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냈는데요. BB 브라우저 X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저는 실험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원하는 티슈, 제가 원하는 조직, 제가 원하는 암, 그걸 가져와가지고 제가 원하는 셀 타입을 클릭함으로써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싱글셀 RNA-seq을 가져와서 플랫한 티스니 맵이고요. 이거는 이제 스페이셜 맵입니다. 이게 티슈 publicly available 공개적으로 액세스가 가능한 티슈이고요. 이거에서 여기는 이제 foot skin이라고 찾아가지고 가능한 number of cell은 뭐 40만 개 정도가 있고요. 뭐 이거를 여기서 줌인을 하면은 각 세포 단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굉장히 유저 친화적인 NGS 플랫폼이 이 바이오 튜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NGS 커뮤니티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뭐 암의 조기 진단이나 뭐 종양학 관련해서 협업이나 뭐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 발표드렸던 분석 같은 거에 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진원 바이오텍 컴퍼니에게 감사드리고요. 긴 프레젠테이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